오늘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행사를 프레스센터에서 기획을 했었으나 정치 행사다 뭐 이래가지고 저희 거부를 당해서 급하게 장소 변경을 하느냐고 인원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50명 안쪽으로 초청이 가능해서 인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오늘 좀 많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 쪽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분들을 좀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리고 우리 남동우, 그다음에 정원식, 심정재 이 세 분이 우리 오늘 좀 불편하시진 않으셨죠? 중국의 인민대학교 출신들이신데 네, 인민대학교 세 분 어디 계시죠? 네네네 여기 네 일어나서 좀 인사 좀. 네,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하시려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18대 국회의원이시자 또 저희가 이 정정당당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또 같이 해주셨지만 또 2018년도에 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말 고생을 제가 그때 같이 함께 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우리 임혜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선거를 몇 번 치러보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정정당당과 자유와 개방이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일선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저희 이 취지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중에 또 오늘 저희 이 취지를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전과 각오, 이게 저희가 분야별로 청년분들, 그 다음에 또 중년세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오늘 각자 이 정정당당을 통해서 또 자유와 개방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해 주실 세 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포럼 시작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이효령 대표 나오셔서 지금 선대위에서도 열심히 지금 청년본부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말 요즘 최근에 막 히트하는 그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효령 대표를 모시고 비전과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포럼 시작 공동대표 이효령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힘겹게 투쟁하시고 그리고 함께 버텨주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와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리고 졸업까지 한 학기를 마친 평범한 대학생 호소인입니다. 지난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저는 평범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선동되는 그 시점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젊고 어린 청년들은 그런 삶이 예정된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는 5년 내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전교조 부사들의 세뇌 교육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리고 핍박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은 좌파 기득권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우물 속에 갇혀 공정을 잃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의 국군 장병들은 기만적 태도의 처우와 비상식적 외교 행보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이 나라를 지키는지 의문만 생기는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우리의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은 무리한 정치 방역과 무차별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들의 식솔들이 굶주리는 걱정을 매일 밤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의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함께 모여 목소리 낼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개가 되어야만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힘든 5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5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문정부의 몇 마디와 민주당의 가벼운 손짓 하나에도 우리 우파는 쉽게 분열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 왔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의 위대한 헌법 정신을 이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교육자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힘으로 선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아이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헌법 정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다시 겪는 일은 두 번 다신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정정당당 밝은 네트워크를, 평등한 네트워크를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되살리기 운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되살리기 운동,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효령이었습니다. 똑똑하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함께 투쟁도 우리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많이 배웁니다. 제가 딸 같지만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오늘 비전과 각오를 같이 또 해주실 또 다음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대한 행동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오세라미 대표님 앞으로 오시고 네, 오늘 빨간색 입고 오셨어요. 저는 늘 각오는 되어 있어요. 늘 각오는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세라미입니다. 제가 왕년이 좌파였어요. 그래서 제가 좌파 정당을 떠날 때 다시는 나는 정당의 당원이 되지 않겠다라고 제가 정말 맹세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참 그 사람이 단정적으로 말할 건 못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번에 국민의힘에 나도 모르게 쏙 가입을 했어요. 정말 아무한테도 제가 알리지 않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후보에게 선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당원에 가입을 제가 경선 과정에서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우리의 지금 현재 다가오는 이 대선 이후에는 이제는 체제 전쟁이다. 자유민주공화 체제 대 전체주의 체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저도 좌파였지만은 유사사회주의, 전체주의예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공화라는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당원이 되었고 참 당원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런 정당이 이렇게 수십 년을 해왔는지 정말 기이할 정도로 허술하고 제가 당 강령을 읽어봤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국민의힘 당 강령을 보면은 제가 좌파할 때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 너무나 늘 하던 얘기들이 까뜩 담겨 있어요. 영국 노동당, 스웨덴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에 들어있는 강령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뭉뚱그려서 한 보따리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무슨 자유민주 공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당 강령을 볼 때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 답이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야 돼요.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보수의 가치가 있고 무파의 가치가 있나요?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정말 국민의힘 당 강령을 보면.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 두 번째 또 놀란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에는 풀뿌리라는 게 없더만요. 저는 이 좌파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거미줄처럼 다 엮어놨어요. 너무나 촘촘하게 마을 기업 공동체까지 해서 다 해먹습니다. 제가 늘 여성비 비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육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 거기까지 다 장악했어요. 여가부를 무시해서.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이 우파를 보면 제가 가슴 칩니다. 도대체 뭘 했나 여태 뭘 했나 이건 순진한 건지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건지 너무 배가 정말 그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 평당원 협의회라는 것은요 만들어지면 우리가 늘 공부하고 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할 줄 알고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지금 공약 막 던지잖아요. 탈모약, 공약, 가발 공약, 뭐 골프장 미나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정말 그 예산이나 이런 거 따져봤나요? 실천 가능한 한 것인지. 영국이나 이 영미권이 왜 정치가 발달했느냐? 아무리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만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183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철저히 공약을 검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가부 페이지 나왔지만 사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토론 한번 열은 적 없어요. 기공을 하나 쓴 것도 못 봤어요. 이렇습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이. 이거는 국민의힘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미국 그 공화당의 티파티 같은 거 그게 바로 여기 평당원 협의회에서 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 모델이에요. 티파티의 원조가 그게 뭐 때문에 세금에 저항하는 거였잖아요. 미국이 독립전쟁 당시에 홍차에 영국이 세금을 때리니까 그냥 그 홍차를 다 보스턴 아바에 다 던져버리고 우리 더 이상 세금 안 내겠다라고 저항한 게 그게 미국의 공화당 티파티의 아주 뿌리 깊은 풀뿌리예요. 저는 국민의힘 그거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 공화당처럼 곳곳에서 우리가 이 좌파 이거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는 이거는 그냥 걔네들이 먹은 거는 포기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차근차근 해서 그거를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국민의힘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참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성 당원들 그 여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이더라고요. 어디 가보면 어디 집회 이런 데 가보면 저는 그런 그 힘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분들 또 우리 또 이게 지식인 또 이렇게 많잖아요. 그룹 자체가. 저는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은 풀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평당원 협의회처럼 이런 것이 되어야지 준수성 같이 저렇게 그냥 비단 주문인지 고름 주문인지 모르는 걸 그냥 마구 던지고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폐단을 막아야 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여기서 나오셔서 우리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규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이신 우리 또 우리 집행위원이신 조성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환입니다. 우리 백모 박성현 동지께서 5분 내에 짧게라 제주가 맨날 설명하는 교수라서 힘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 네 가지 주제, 네 가지 항목으로 아까 백모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다음에 레닌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불어로 급해. 불어가 더 좋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영어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능동으로 바꾸면 불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우리에게 비전은 있는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 잠시 3초만 어둠의 모텔에서 살해당했는지 자살했는지 돌아가신 우리 270개 명복을 빌겠습니다. 3초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 죽음의 정치를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제도권이 타락해서?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우리 고영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공산주의 자들이 586 운동권에 의해서만 이렇게 비극적이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괴기적이고 악마스러운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제도권의 타락, 그 중에서도 권력을 끊임없이 권력의 주인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제도권 언론이 있습니다. 조중동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대법원 판사를 비롯한 홍위병 판사들 몽테스키에가 이야기할 때 공화국에서 판관은 판사는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거의 성직자에 준하는 옛날에 법률가들 시다발이 아니었습니까? 석이 아니었습니까? 프랑스 혁명을 기하로 이 사람들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성직자에 준하는 준엄하고 또 숭고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돈 앞에 격탁해서 무리를 지어서 정치적 이권을 찾는 그런 홍위병 판관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저 같은 지식인, 학자, 조국 사태 때 하도 정신이 번쩍 돌아가지고 전교모와 더 6천 명의 교수들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단순히 우리 동지라고 하던 대한민국을 이런 기적 같은 번영에 동반했더라고 하는 우리의 동지들이 지금 야당,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국힘당 뿐만 아니라 그걸 지휘하고 그걸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은 DJ 노무현한테 맞고 문재인한테 맞고 제도권 야당한테 기강을 잡고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의 이 대한민국의 환란은 제1차적인 주범은 제도권 언론입니다. 그리고 586은 가만히 있다가 3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11월 찬설이에 잘 익은 홍신 따먹고 나라를 민주평화 다 가면입니다. 그 가면놀이에 자기들의 자유와 국가를 전리품으로 해서 국민들을 약탈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변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8.15 정경호 시국 성명서에서 저들은 운동권, 민주 세력이 아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대요. 작자들 끼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민주화 세력에 끼인 작자들이 지금 나라를 정부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할게요. 끼인 작자들과 그 다음에 평양의 인류 역사상 가장 독재스럽고 가장 파괴스럽고 가장 퇴행적인 김씨에 얹혀가지고 또다시 또다시 디지털 전체주의로 진시황제로 퇴행을 하고 있는 중국의 돈 몇 푼에 얹혀가지고 그거 빨대 꽂아서 대한민국의 5년을 이렇게
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존재 이유, 저희 스승인 노재봉 총리께서 하셨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 10조 개인과 자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문재인 정권 우리 개인을 보호합니까? 자유를 보장합니까?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우리 헌법 8조 이석기가 지금 며칠 전에 풀려났는데 이석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정당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죠. 더불어민주당 제1차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판단돼서 없어져야 될 정당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업무를 만들고 어둠과 공포의 제재를 리드하고 죽음의 정치를 만드는, 제가 쿼터 인용하겠습니다. 악마적 세력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반헌법 세력입니다. 반헌법 세력이 아니라 반인륜 세력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정당의 문제, 국가의 문제,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많은 자유를 안 가지고 많은 부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륜을 망가뜨리고 심리적 공포를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자유, 권리를 앗아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제도권 언론이, 메이저 언론이 살아있으면 벌써 탄핵의 강을 건너든지 아니면은 혁명의 전이대가 되든지 아니면은 재판, 거래한 사법권들을 국민들이 심판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몇백 년 동안 인류가 만든 가장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공화의 체제를 바꿔서 전체주의로 가려고. 또 다른 하나는 헌법 바꿀 수 있겠어? 우리가 있는데 단 통치 체제는 바꿔야 되겠어. 대통령이 힘을 가지니까 우리가 당해. 그래서 권력의 주인이냐? 말하자면은 음모를 꾸미는 두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지식인도 무릎 꿇고 법관도 무릎 꿇고 많은 애국 시민들도 사실은 머리 꿇고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서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까 우리 백노선께서 모든 것은 선거로 통합니다. 지금 함부로 200년 전까지 우리 피 흘리고 로베스피에르가 또 기어테이니 불가능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레닌이 자르를 결합기 위해서 마르크스를 데려와서 지식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정권을 획득해서 체제를 바꿨다면 우리는 그래도 덜 사악한 욕심꾸러기 기회주의자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긴장을 해서 평당원의 힘이, 유럽 정당은 지금 사실은 명망가 정당이 아니고 당원 정당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MTR, 마가, 트럼프, 그 다음에 리퍼블리칸 혁명을 하듯이 평당원들이 힘을 맞추어야 됩니다. 민원
민원 부탁하고 그냥 오면 그냥 명목적으로 찍어주고 수동적인 당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가장 순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적 당원으로서 저 게으른 기회주의자들, 저 영악한 자들 기강을 잡는 게 바로 평등한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선거로 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 완전히 악마의 조작에 가장 취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9일까지 그 시스템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에야 모여서 평등 들어가서 그 길목에서 지켜야 돼요. 교육감도 뽑아야 되고 사람을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인간을 바꾸는 개돼지를 만드는 그리고 전체주의적 어둠을 만드는 세력들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 9일은 단순한 정권 교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혁신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의 정치 혁명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이 국민이 제대로 된 주인이 되어서 언론이든 사업이든 지식인이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든 시민이 국민이 문명의 국민으로서 문명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번영을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정치 혁명 혁신을 계기로 삼는 시작이 바로 평당원 네트워크 운동이고 모든 시민들이 335로 지역구에서 모여서 공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민노총 안 무섭습니다. 정교조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생, 좌파 기생 단체들 하나하나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3월 9일 자유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그 장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나 그 간절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다음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정정당당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정정당당에 이 지금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려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길지 않게 할 겁니다. 이제 거의 저희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세라비 대표님도 내가 좌파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14일날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좋지 않은 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6일날, 8일날 실종되기 전에 6일날 저하고 회의도 했고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대장동 그 버스처럼 대장동 자동차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서울하고 수도권을 누비고 다니시겠다고 2달 동안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는 저희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밖에서 이게 이제 아니다라고 좌파가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민주노총의 핵심 멤버였다가 입장을 정리하시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노총 조직을 일구고 계신 국민노총의 김준용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격려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현 동지한테 영무모로 끌려왔는데 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노조는 이렇게 민주노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다윗이어서 골리앗을 열심히 이겨서 하여튼 양경수가 구속까지 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입니까? 양경수는 이석기 석방투쟁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파업하고 있는 CJ 택배노조의 위원장인 진경호는 북한의 대성산 혁명열사 참배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지휘하고 있고 그들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는 게 어떤 거에 있습니까? 주로 재벌 해체, 한미동맹 해체, 국방비 예산 삭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그들은 민주당하고 이념과 철학이 있다 했습니다. 다가오는 1월 15일 날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 총궐기대회를 또 합니다. 이때 내용이 무엇이냐? 1월 3일 날 마석 모란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시구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부자의 곡간을 털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우리는 청소부라고 어떤 사람은 환경미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재명이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간부약으로 대동세상 이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은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한쪽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만 임금 인상의 억제 정책이 무엇이냐? 하우상박 정책입니다. 과거에 제가 있던 지하철 노조에서 간부들의 임금은 1% 올리고 밑에는 5% 올리는 것을 10여 년 동안 쭉 했더니 전체적으로 지하철 노조 지하철이라는 회사 임금이 다른 SH공사라든가 이런 데보다 낮아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우계를 묶으니까 올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자 곡간 털어서 불평등 세상을 해소한다. 이재명이 얘기하는 억강부약, 강한 자는 억누르고 밑에는 부장한다는 그렇게 해서 대동세상을 이룩하자는 이재명의 철학을 어떻게 해요? 사실상 철학과 사상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평등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쪽에 사는 무슨 백두혈통인가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대표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국민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어디가 있겠어요? 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노동운동가입니다. 과거에 노총위원장인 브라질의 룰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겠어요? 브라질은 퇴보했고 룰라는 부패연으로 구속됐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바연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경제는 뒤로 후퇴했고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요? 그들은 정의 또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약자의 논리로 포장해서 자기를 뒤로 감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소년공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앙대학교를 나와서 평생 동안 변호사였고 성남시장에 있으며 경기도지사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0.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팔아먹을 게 없으면 소년공 했다는 것까지 팔아먹습니까? 진짜 소년공은 저예요. 저는 75년도에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에서 재단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소년공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자의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 체 하지만 그 논리의 뒤에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부패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이번에 3월 9일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누구가 나 모르겠고 문재인이나 이재명보다 못해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법조계 사람들 대통령 해갖고 잘된 꼴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우리 국민이 5년에 한 번 절 한 번 받아보는 5년에 한 번 대접받는 이런 쪽팔리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협의가 좋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맨날 느끼는 것은 나는 국민의힘의 데일밴드 정도의 수준이라 이런 것을 늘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큰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신다고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격려사 해주실 분이신데요. 또 이분 우리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민노당 그 핵심이셨다가 저 이거 지금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읽는 겁니다. 민노당 핵심이셨다가 2006년 1심의 간첩단 사건 이후 괜찮으십니까? 네, 종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종북 세력과 싸워오신 플랫폼 통합과 전환의 우리 주대환 준비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하는 동안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니 뭐 2시간씩이나 해서 너무 지쳐 있는데 뭐 저까지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길을 잃은 사나이 주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민주당 또는 진보가 영미 진보와 같이 하는 그런 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 쪽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영국과 미국 당시 집권당이 노동당인지 아느냐 민주당인지 아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아무도 그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을 그 어려운 여건에서 수백만의 인명을 바쳐가면서 싸워서 이겨낸 영국 노동당, 당시에 영국은 물론 극우 내각이었습니다. 처칠이 수상이었지만 노동당이 함께 정권에 참여했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총선을 했는데 애틀리 영국 노동당이 수상이 되셨죠. 그래서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이 또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중에 돌아가셔서 그걸 이어받은 우리 트루먼 대통령, 애틀리와 트루먼 두 분이 바로 유엔을 만들고 그 유엔의 이상에 따라서 꿈에 따라서 만든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았을 때 군대를 보내서 구해준 영미 진보를 아느냐, 바로 그 영미 진보의 DNA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아무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영미의 진보의 DNA가 살아나서 다시 대한민국 진보 진영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때까지는 길을 잃은 채로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도 왔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의 그 노력, 한국의 보수 정당을 그 뿌리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놀이 결실을 거둘 때쯤 되면 아마도 또 진보 쪽도 이렇게 바뀌고 해서 한국 정치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늘 무거운 마음으로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저희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격려사를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 두 분이 정말 열심히 막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셨을 때 또 이렇게 김주현 사무총장, 주대한 준비위원장님이 이렇게 좌파적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또 경제를 발전시킨 선배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박정희 정부의 상공부 화학국장을 하셨다고 아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는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김재익 수석과 함께 청와대 경제 파트에서 손발을 맞추신 우리 전병식 정정당당의 고모님을 이 자리로 모시고 이제 마지막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격려사가 될 것 같아서
전병식입니다. 저는 뭐 경려산이 하도록 일단 말씀을 들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무슨 얘기들 제가 겪었던 모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한이 없어요. 그래서 경자사다운 경자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원래 했었는데 나중에 육사 교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대하면서 공채로 경제기획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것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 이 경려사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그 경제 동향 보고라든가 무역 진흥 확대 회의 장면이 눈에 서왔습니다. 1964년에 우리가 수출 1억 불을 달성을 하고는 전국이 경축을 하고 했습니다. 77년에는 100억 불을 했습니다. 95년에는 100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6,400억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석사 지기서, 제안서, 제안서,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평당원으로 들어가서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큰 방향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실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 활동 지침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가지고 그리고 몇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밤을 새서라도 책을 몇 권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할 것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기획원에 공채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거는.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했기 때문에 화학공업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저한테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료공업이 있나 정유공업이 있나 석유화학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수출 제1주의를 제창하고 했는데 그 수출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64년에 1억 불을 경축을 했는데 작년에는 6,400억 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경제기획원에 있던 한 줌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안정화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한 구태기에서 함께 했던 저로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정부 주도로 경제를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창의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 이룩한 걸 만족하지 말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됩니다. 훌륭한 대통령이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천명을 한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전임 대통령이 천명해놓은 그 시책을 우직스러울 정도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외국권이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서라고 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평당원으로 들어간 각오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실천적 활동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원들의 생각과 자세를 그 고질화되고 고칠 수 없어 보이는 그 타성들을 두드려 부셔야 되는 그런 투쟁이 기초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밤을 새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당원 된 의미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할 수 없는 참여를 부탁해서 하면서 저의 격려사 답지 못한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저에게 큰 힘을 불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행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제가 나눠드렸던 공동 선언문이 있습니다. 알기문 낭독. 보시면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하나씩 다 나눠드렸고 거기에 어떻게 읽고 어디에서 끊는지 아마 쭉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아직 소개를 또 못 드린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우리 또 안산 전 시의원이었던 우리 김진희 전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또 영클린세 대표 이동우 대표님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단체 협의회를 오늘 발족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결의를 다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발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니까 아마 제 목소리 잘 들리실 거고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이걸 들으시고 앞에 보이시는 거 보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거 들고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네. 다 같이 그냥 동시에 읽으시면 됩니다. 네. 시작! 우리는 오늘 자유공화 제1당 국민의힘의 평당원 단체협의회에 탄생을 선언한다. 2400년 전 플라톤은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 혁신이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정당과 정치를 혁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한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 협의회는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순한 책동 혹은 음모도 불가능하도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힘과 시민운동이 공조해서 대규모 선거 참관 감시 운동을 펼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대선 승리는 첫 단추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이 같은 정치 위기가 벌어지게 된 까닭은 우리가 아직 자유공화국을 확립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정치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급속한 발전 및 성숙뿐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현실을 꿰뚫어보고 용감하게 움직이도록 견인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혹은 전국 차원의 이슈를 다루는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의 사명이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는 우선 자유와 개방 및 정정당당을 최초 구성단체로 출발한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평당원 네트워크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 단체들에서는 공천 신청자, 후보, 선출직, 유급 당뇨, 법률 전문가, 교육문화 전문가, 준회원 혹은 자문위원이 되어 평당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각오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는 섣부른 상향식 공천 혹은 프라이머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이 선거구 유권자의 5 내지 10% 이상 참여하는 본격적 대형 프라이머리가 되지 못하면 상향식 공천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는 오늘 당장 프라이머리를 고집하는 대신에 제대로 된 프라이머리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노력한다. 참여자의 규모가 커지도록 당원 및 당규가 바뀌도록 사전 선거운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차분하고 지능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자유공화국의 기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정치 참여 네트워크이며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등에 관한 가치 지향이다. 이 기초가 없거나 약해지면 정치가 타락하고 공화국이 쇠퇴한다.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가 도전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공화국이 될 수 있는가?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성숙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문명사적 화두에 대한 도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2022년 1월 12일 국민의힘 평당원 단체협의회 발기회원 1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문인데요. 네, 이렇게 같이 힘을 북돋아주시면서 오늘 좀 긴 내용이었지만 구구절절 저희들이 정정당당으로서 발기인으로서 또는 자유와 개방의 발기인으로서 어떠한 임무를 해야 되는지가 정말 주옥같이 쓰여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정말 여러분들이 힘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다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정당당과 자유와 개방 발족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같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